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된 소상공인과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농산물은 넉 달째 10%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N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놨습니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가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건데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수당은 포함을 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한 달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요.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이 됩니다. 네, 이 기자,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주 15시간이라는 주휴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쪼개기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액 연봉인데도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급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을 늘린 낡은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경영계 반발과 관련해 다음 달 경영계와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올해 쓸 돈은 늘어나는데 벌이가 신통치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마저 뛰면서 서민들 허리 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었죠. 올 연말까지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장바구니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가 많이 뛰었다고요. 네, 이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1.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낮아진 건데요. 그런데 먹거리만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보다 무려 5.2% 뛰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개인 서비스에 속하는 외식 물가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1% 늘었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 덕에 석유류 물가는 2.8%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올해 유독 버는 돈보다 이래저래 쓸 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던데요. 물가가 오르면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지겠어요. 네, 요즘 은행에 빚 갚고 이자 내고 세금도 내면 쓸 돈이 없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이런 말은 통계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작년에 부채, 즉 빚이 있는 가구가 원리금을 얼마나 갚았나 따져봤더니 1,63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반면 빚이 있는 가구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봤더니 약 5,27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7% 늘었습니다. 지난해 빚을 보유한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보다 3배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난 건데요. 더 의미가 있는 건 빚이 있는 가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가량을 대출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실제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먹거리 물가마저 뛰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내년 대통령 연봉은 올해보다 0.6% 오른 2억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8%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 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신재민 씨가 유튜브에 올린 폭로 영상이 일파만파입니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인데 기재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은 기자. 네, 윤성은입니다. 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어떤 폭로를 했죠?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KTNG 사장 교체를 위해서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기업은행이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반대했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신재민 씨는 지난 5월 해당 내용이 적힌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KTNG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추가 폭로를 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를 두고 박근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KTNG 사장 교체를 위해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기업은행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정치 공세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 등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고 임종석 실장도 운영위를 통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도심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마포 등 8곳이 해당되는데 실제 공급 효과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이번 서울시 계획에 따라 뭐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50%인 여의도와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 주거 비율이 최대 90%로 높아지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됩니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늘어난 주거 비율 중 절반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요. 서울시는 이를 전량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그렇다면 윤 기자 이번에 어떤 지역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 중심, 그리고 마포와 연신 내 신촌 지역 중심, 봉천과 청량리, 가산드림 등 서울 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 비율이 90%까지 상향됩니다. 이에 맞춰서 용적률 또한 변하는데요. 주거용 비율 90%를 새로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중 주거용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집니다. 또 서울시는 예전에 뉴타운으로 불렸던 주택 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별도로 주거 비율을 60%에서 9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61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76곳의 주택 비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도심의 공공주택을 늘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공공주택과 함께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보육시설 그리고 청년 창업시설 등을 설치해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 상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도심주택 3,770호를, 2028년까지는 16,810호를 공급해서
이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가 오늘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0,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여서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입주가 시작되면서 헬리오시티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84개 동 9,510세대로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미 4,000여 세대가 입주를 신청했고 내년 3월까지 나머지 아파트도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0월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9억 원 정도였는데 입주일 확정 직후인 이달 초에는 6억 원대까지, 지금은 5억 원대 전세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송파구의 전세가율이 50%였던 것에 비해 현재 헬리오시티의 전세가율은 40% 선을 겨우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헬리오시티를 포함해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헬리오시티를 합쳐 내년 서울에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는 52,000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36,000여 가구와 비교하면 약 50%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있는 송파구와 강동, 강남 등 서울 동남권에서만 모두 22,000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셋값은 물론 장기적으로 매매값도 새해 들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격적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실무 협상 시작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양국 간의 무역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진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중 정상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다음 달 7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추가談判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국 정상이 지난 1일 만나서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 동맹체가 하나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해 즉각 혹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절폐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가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멕시코 등 몇몇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 가입할 경우 통상 환경이 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적용되는 휘거나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사업에 진출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를 곧 선보인다고요?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개발한 투명 폴리이미드, 즉 PI 필름을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전시회 CES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투명 PI 필름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데요. 이번 제품은 일반 PI 필름과 달리 투명하고 또 충격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펴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드 코팅과 기능성 코팅 기술 역시 적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적용 분야와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충북 증평군에 필름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제2공장 증설도 검토 중인데요.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는
오는 2022년 이 수요가 약 5,010만 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용 범위 역시 스마트폰, 노트북에서 TV와 전장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산업을 넓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디젤과 가솔린 수요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유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와 또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탈정유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따라 당장 우리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내일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1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써야 하는데요.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고령자와 관련해서 운전면허 규정이 바뀐다면서요? 네,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고령자들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 진단을 포함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이는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됐을 때 처벌하던 조항은 2번부터로 강화되고 최고 형량도 대폭 높아집니다. 네, 조 기자, 육아와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확대된다고요? 네, 우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더 오릅니다.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높은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나옵니다. 또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 역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팍팍한 일상, 얇아진 지갑에 올해 우리 사회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키워드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쉽게 조금만 행동해서 확실하게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목표도 세워야 되고 좀 이루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소확행, 이 일만 끝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확신이 있으니까 즐길 수 있는. 2018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 해였습니다. 한 취업 포털 설문조사 결과 올해 유행어 1위 자리에 소확행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인싸가 되어 주목받고 싶어 했고 핵심을 벗어난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TMI라며 거부했습니다. 2019년은 어떨까? 나홀로 트렌드는 더욱 강해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개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SNS 등에서 나만의 감성과 해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컨셉 연출. 각각의 컨셉과 연결돼 세포가 분열하듯 시장도 분열되는 세포 마켓.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기준이 우선인 곳, 나나랜드가 주요 키워드에 포함됐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나 혼자라면 어떤 계획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옛것을 즐긴다는 뜻의 뉴트로도 과거가 주는 새로움과 따뜻했던 추억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카페들은 너무 모던하고 세련된 것들만 추구해서 살짝 지겨운 느낌이 있었는데 복고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할머니 때 같이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나지 않나 해서. 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올해처럼 새로운 신조어와 트렌드가 탄생하겠지만
나를 중심에 두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고 쉽게 올리는 방법, 정지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등급은 곧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번 떨어지면 올리기 쉽지 않은 게 신용등급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신용등급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조모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등급이라고 들었거든요.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만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물론 내년부터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당국이 밝혔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금 연체도 신용등급의 치명타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연체하거나 10만 원 이하의 소액 세금을 2건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용 혹시 관리를 잘 못하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지원받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의 대출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면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평가 가점이 올라 등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납부 실적은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각각 요청하면 되고 받은 실적은 개인신용조회회사,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하고 제출이 늦어질 경우 기존에 받았던 가점은 삭감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내년 산업재해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요율 1.5%와 출퇴근 재해요율 0.15%를 합친 1.65%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개별 실적 요율제로 대기업 할인액이 줄면서 전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내년에 17,066개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기간에 재취업할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제한 기간으로는 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운영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 10건 중 7, 8건은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5명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77%인 27명이 집 앞 등 주거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2019년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